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반도체, 전선, 전고체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명 늘면서 두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다음 달 초 B2C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여 만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용화되는 가운데 SBB테크, 에브리봇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선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캐리, 코리아 FT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드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그래도 미국장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금도 역사상 또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 우려에 대한 일시적 충격이냐, 아니면은 후행적으로 나타나느냐, 요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동시에 좋게 나왔다,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 이런 신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이런 충격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면은 더 이상 악재로서의 가능성들은 없어 보인다. 다만 후속적인 어떤 악재 부분들이 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 가능성들은 항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미국 시장 차트 현재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스닥 차트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일 봐야 되지만은 종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뚫어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됐다는 시그널들인데 이 하락 추세대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가는 그런 파동이 이제 바뀌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지수적인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재 21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고점에서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 가격선이죠. 여기서 일시 반등하고
이제 크게 폭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저항선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이 지금 올라와준 것이 지금 5일, 6일, 7, 8일째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월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10일에서 15일 사이까지는 이렇게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반등이 이어졌다가 조정으로 약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반등의 또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큰 그림은 다시 한번 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충격이 오더라도 다중바닥을 찍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3개월을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갔던 과거의 이제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월 운봉인데 운봉이 워낙 깊기 때문에 3개월째 이 부분들은 기간 조정의 성격이 있고 나서 서서히 이제 내년 강세 부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늘 시장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지금 이제 매수 쪽 기관은 약간 매도 쪽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선물도 이제 매도 쪽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프로 매도 쪽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보이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다만 미국발 훈풍 때문에 시장은 뭐 그렇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별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상한가 친 종목군도 있고요.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린생명과학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제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농업 원료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원료 쪽도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동시에 접혀주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린생명과 신풍제약 부분들이 일동제약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까지는 약세를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강세 쪽 화이자 쪽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입니다. 한번 다시 여기서 그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신풍제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애정에도 없이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그날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날 크게 조정 받으면은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하게 오전까지만 해도 약세를 보이는데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진단 키트에서 치료제 쪽, 그다음에 백신 쪽으로 순환매가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뭐 지금은 약간 늦었겠죠. 그래서 일동제약이나 현대바이오 뭐 이 종목군의 어떤 순환매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계속해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시장을 뭐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던 종목 한번 볼까요? 진단 키트 중에서 나름대로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아닌 암 진단이나 이제 병원 진단 관련된 기술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수젠땡, 시젠,
뭐 이런 종목군들 이야기했죠. 이쪽 관련된 종목이 거의 이제 대부분 많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엑세스 바이오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고점에서 음봉 정확하게 뭐 지금이라도 현재 이제 약간 눌림목만 나와도 이제 매수가 가능한 뭐 굉장히 양호한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이 이제 상한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 해리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 트럼프가 앞선다 하지만은 여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백중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태양광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급락의 저점. 투매 직전의 가격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차트를 보면서 그 좀 생각나는 차트가 과거에 이제 20년 전에 그 9.11 테러 때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IMF 저점 이후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다가 바닥을 찍고 다중바닥을 찍다가 크게 이제 급락, 투매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인데 이때부터 대세가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약간 올라갔던 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수는 현재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종목은 벌써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이것도 사실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대선이 많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론도 백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뭐 ESS 저장 장치 이쪽도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가 ESS 저장 장치하고 원리는 같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좀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쭉 한번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뭐 현재 뭐 제약 바이오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현재 SBB 테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SBB 테크는 로봇 관련된 부품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앵커님이 이제 뉴스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웨어러블 로봇 요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부품주 쪽은 SBB 테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부품 또 다른 부품의 이제 핵심은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좀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약간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인탑스도 이쪽하고 관련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좀 되겠죠. 이쪽 관련된 부분이 오늘 반응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자람 테크놀로지 통신 관련된 종목군도 지금 꾸준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신 장비 쪽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센서뷰 인텔리안테크 위성통신, AP 위성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이런 쪽의 흐름들 부분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뭐 한번 이제 차트를 뭐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지금 뭐 한번 전체 차트를 약간 켜서 이제 보시면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루하게 좀 약세를 보이다가 완벽하게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첫 반등에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쭉 한번 보면은 뭐 에클론, 현재 면역 항암제 쪽도 눈에 띄고요. 보만 퓨얼셀, 그러니까 저장 장치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 연료전지 이쪽도 지금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섹터가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 간단하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조금 말라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전력설비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SD 관련인데요. 기업용 SSD의 가격이 약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AI의 서버 증설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전기차 올라왔는데요. 최근 전기차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 보조금도 없앤다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뭐 전기차 비롯해서 요즘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좀 핵심일까요? 예. 일단 뭐 다양하게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것은 이제 매일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국 코로나 상황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거 8월 말이면 피크다 이렇게 성급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이제 봐야 되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리온 이 코로나 쪽이 아닌 전통적인 바이오 쪽의 키트로다 시밀러 미국 임상 3상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 뭐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HD 현재 HBM 관련된 부분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덩달아서 HBM은 뭐 디램이잖아요. 그렇죠?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하고 같이 가야 되죠. 저장 장치 SSD 이거 당연히 이것도 동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HBM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셀트리온은 뭐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팔려고 오리지널 올려의약품과 똑같은 동등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래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 키트루다의 미국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1년에 판매되는 매출 규모가 32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큰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키트루다 복제의약품 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잘 만든 현재 바이오 원료 의약품이 이러한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종목 항암제 쪽이죠. 면역학 항암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된 종목은 뭐 셀트리온을 골라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고르지 않고요. 에클론을 골랐습니다. 에클론을 고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2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의 다음 버전이 CRT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항체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배양해서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이 항원을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은 면역 세포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뜨거운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로서의 3세대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재발 없는 또 인간화된 항체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있어서 CRT 치료제에서 에클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계속 오랜 동안 하락 침체를 보이다가 대바닥 V자에서 이렇게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약간 숨구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유럽 종양학회가 9월 달에 좀 있습니다. 9월 초에 있기 때문에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클론, 유틸덱스 이게 CRT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는 중국 코로나가 7월 하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좀 하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말에 피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8월 말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석 연휴가 되죠. 그때 이동 관광객들이 많이기 때문에 다시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요. 한번 유행을 타면은 계절적 유행을 타기 때문에 2, 3개월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차 변곡점이 이 명절 이후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9월에 피크를 찍고 조정을 보이다가 겨울철에 다시 한번 본상승, 본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 말 정도가 중순한 말 정도 피크입니다. 정부 말이 맞을지 제 말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면은 현재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단 키트를 만들지만은 녹십자 그룹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 생산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세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시세가 중요한 것은 시세 반영이 되면은 대장주 아니고는 굉장히 좀 힘이 드는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녹십자 MS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서는 기업용 SSD 가격이 80%가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결론은 AI 서버 급증, 특수 노린다.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죠, 같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인데 당연하죠. HBM이 이게 뭐라고 했죠? DRAM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DRAM. 그다음에 SSD. 요거는 현재 랜드 플래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예전에는 HD라고 HD 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나죠. 이런 방식인데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DRAM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고 요거는 전원이 들어왔을 때만 에너지 공급이 되고 요거는 전원이 나가도 그대로 데이터가 살아있다. 뭐 두 가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SSC도 다만 이것이 위주로 되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지만은 데이터는 반드시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SD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SD 시장이 후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파도란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데이터용 또는 뭐 각종 그러니까 SSD 안에 컨트롤러 제품 요거를 현재 생산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IP 자산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기나긴 침체 계속해서 좀 내려왔죠. 이런 매출이 안 나와서 굉장하게 뭐 약간 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기술력이 하나의 매출이 조금씩 이제 와서 나와주고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파두라는 종목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SSD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죠. 뭐 지하 주차장 주차하지 말라고 막 시비도 일어나고 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제조사를 알면 불 안 나나 이렇게 항의성이죠. 제조사를 공개하겠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죠. 실제보다 그런 조치인데 제조사 알고 있다고 해서 불 안 나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책임 다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일단은 그 제조사를 공개하고 또 후속적으로 이쪽 관련된 어떤 그 과충전 방지라든가 불이 안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이 또 현재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 사후 약방문격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알고 사고 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행착오에 어떤 대해서는 이런 현상은 반드시 생겨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캐즘, 그다음에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연일 박산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끊임없는 악재는 현재 악재가 더 이상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초대형 호재를 터뜨린다 해서 그거는 더 이상의 현재 고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연달아 터지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이슈가 주목이 되고 이런 것을 보시면은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 먼저 진행을 했을 뿐 오늘 리튬 관련주 전체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바닥에서 여러 번 악재는 매수 신호가 된다. 이런 점에서 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골라주신 이슈들이 사실 전부 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예. 아니나 다를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예. 어떤 테마를 골라주실까요? 예. 자, 4개의 이제 테마가 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SSD,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모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최근에 그 전기차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죠. 해외에서도 많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조치를 좀 해주는지 어떻게 보면은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처신을 좀 해야 되고 또 선명성을 높이면은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배터리 제조사의 어떤 그 능력 또는 중요성,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성차의 어떤 그런 것보다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어떤 제조 기술, 그다음에 이 외형 틀 케이스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각종 기술, 이런 2차 전지 양극재만 중요한 것이 한 줄 알았더니 양극재는 별거 아니네. 나머지 부분들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배터리를 만들었냐, 배터리 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배터리 셀 제조 공정,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방제 기술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든 어떤 업체 위주의 밸류에이션에서 다른 섹터로 지금 서서히 이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셀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배터리는 하나의 셀, 이게 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제 그 셀이란 것은 그 세포를 우리가 셀이라는데 배터리도 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 이게 하나의 단위, 각형, 이렇게 파우치형, 그다음에 원통형, 이 세 가지 모형인데 이 안에다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안에 케이스에다 집어넣는 방식이 좀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폭발 방지 기술을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시키느냐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통용을 이렇게 만드는 캔에다 뚜껑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런 각종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현재 게스켓, 벤트, CAD 이런 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CAD.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안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스를 배출해야 되고 전원을 차단하면 돼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원통형이나 아니면은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화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중요성, 이 부품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각형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각형도 이와 비슷한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조건 제가 뭐라고요? 가스 배출, 그다음에 전원 차단, 이제 이런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우치형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원통형 위주로 많이 발전이 되는데 최근에는 4680까지 있는데 지금 4680이 가장 큰 사이즈고 대형 사이즈인데 이 4680을 여러 개 덮어서 이걸
차체로 사용하는 대형화 어떤 흐름, 그다음에 셀 자체가 전체 팩으로 구성하는 셀2팩, 이게 지집체 역할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최근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이 배터리 방식을 긴 막대 모양으로 해서 셀2팩 자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어떤 현실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원통형, 각형, 이 셀 단위의 폭발 방지 장치, 이 기술을 만드는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 요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 종목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배터리 모듈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이슈로 배터리 셀, 모듈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어떤 종목 두 가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대표적인 특징주 두 가지는 상신 EDP하고 신성 ST, 이 두 종목이 이 배터리 셀을 만든 것에서 폭발 방지 장치, 이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신 EDP는 삼성 SDI에 배터리 캔을 독점 납품하고, 캔만 아니라 이런 부속까지도 납품을 하죠. 자, 상신 EDP가 9점에서 2만 원에서 다중바닥 찍다가 이걸 이제 깨고 내려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폭의 이제 종수배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다. 꾸준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어떤 흐름들이 주목을 받으면은 가치가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 이쪽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비싼 어떤 제품입니다. 신성 ST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저장 장치, 요거는 이쪽에 폭발 방지 장치뿐만 아니라 모듈과 모듈 연결할 수 있는 각종 부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이제 부스바, 또 모듈 케이스, 담을 수 있는 케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자재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신성 ST는 신성 델타테크그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LG 그룹의 계열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계열회사는 아닌데 같은 가문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LG의 물량을 거의 다 납품받고, 요거를 신성 델타테크에서 전기차가 클 것 같네, 별도로 독립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두 가지 종목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상신 EDP는 삼성 SDI의 배터리 캔을 독점 납품 중인 이슈가 있고요. 다음 신성 ST는 최근에 수주 잔고가 급증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는 두 종목 다 좀 마음에 드는데, 자, 예. 전문가님은 어떤 걸 골라주셨을까요? 예, 상신 EDP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상신 EDP는 삼성 SDI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있습니다. 이 캔을 보시면은 각형, 원통형, 그다음에 이제 이 파우치형, 뭐 폴리머형, 각종 이런 것들 다 생산을 좀 합니다. 생산을 좀 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일단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 캔, 뭐 케이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폭발 방지 장치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원통령, 이 전극을 연결하는 이렇게 부품이죠. 뭐 이런 부품들, 뭐 이런 것들까지, 또 케이스 이런 것까지 다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약간 상신 EDP가 조금 더 높다 생각해서
요거를 약간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상신 EDP였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캔을 독점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오늘의 머니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금까지는 히든주였었는데 오늘 특별히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가 기존에 언급을 했던 이런 이 배터리 셀 관련된 폭발 방지 장치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을 골랐던 가장 큰 것은 안전 부품 전문 기업에 대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게 좀 돼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통형 각형의 셀의 폭발 방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 회사는 울산 공장 증설 캐파가 이미 증설을 해서 캐파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삼성 SDI와 같이 미국 공장 진출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장 건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폭발 방지 장치 어떻게 하느냐? 요거 기술을 이게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음파 영접도 해야 되고 레이저 영접도 해야 되고 일단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조건 소형 원형 캔은 CID라는 장치가 있다. 세이프티 벤트, 그러니까 가스 배출, 전력 차단. 딱 그것만 아시면 되고 각형은 캡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휴즈 그다음에 멤브레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전류 차단, 가스 배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이 회사는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폭발 방지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하게 뛰어나다. 그래서 요거를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 방지 장치 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을 담은 것이 모듈이죠. 이렇게 섞어놓은 거. 이 모듈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종 전력 저장 장치, ES 저장 장치, 요것도 전부 다 이제 케이스 산업인데 계속해서 이런 모듈 사업도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성장력이 약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원통형 CID는 말레이시아 법인, 그 다음에 각형 캡 어셈블리는 헝가리 법인에서 만들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체계를 또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 삼성 SDI의 막강한 후원을 또 얻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불이 났을 때 이제 이 공개, 제조사 공개 또 그러면서 이런 기술력 탑재가 당연히 어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증가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 차트는 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금일 이제 순구르기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환산을 좀 해야 되고요. 손종가는 이제 8,000원 정도 보셔야 되는데 목표가는 1,500원이다. 다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신흥 SC 부분들이 잠시만요. 신흥 SC 부분들이 지금 자, 차트를 일단 키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SC
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실제로 오늘 뭐 차트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3,000원에서 지루하게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러다가 어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빠졌는데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은 승부르기에 다시 한번 또 후속 조치,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실용 SEC 한번 폭발 방지 장치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모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내일 휴장을 앞두고 저희가 오늘 장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예. 내일 8.15 광복절입니다. 계좌에 강복이 와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예상외로 이러다가 V자로 가지 않겠냐. 저도 이게 V자로 가지 않겠냐. 나름대로 약간 조바심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좀 덜 된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어떤 순환매가 돌려면은 현재 이제 이게 1주에서 한 2주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의 저점을 찍은 지 한 2주 가까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반등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안 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바닥을 찍고 이제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지만은 순환매로 오늘은 리튬까지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그 악재도 오직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것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덜 된 것 위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현재 확산이 좀 더 9월까지도 현재 추석 연휴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아직 시가 나지 않는 종목군들 또 필요해 보이고 또 9월에는 면역과 항암제 관련된 유럽 종황약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폭 축소하면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5일 국내 증시 휴장과 또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확산 심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테마머니로는 명확 항암제, 코로나, SSD, 배터리 모두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신은 SEC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